안녕하세요. 자연을 닮은 사람들이 세상 사는 이야기 자담 세무에게 소액인sem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5월 종합소득신고와 관련된 주택임대사업소득 중에 소형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소형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에 대해서 첫 번째 감면 요건입니다. 총 3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임대사업자 부분, 그리고 두 번째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세 번째 임대주택 수 및 임대기간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대사업자 부분입니다. 내국인으로서 사업자 등록과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사업자 등록은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요. 지자체 등록과 관련돼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거나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임대주택에 대한 요건입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서 규모와 기준시가 그리고 임대료 증가율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규모 요건입니다. 주택법 제2조 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어야 됩니다. 여기서 국민주택이라고 하면 주거전용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데요.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다가구 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에 대한 내용은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을 하는데요. 이때 그 부속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5배, 도시지역 외인 경우에는 10배 해당되는 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요. 당에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오피스텔은 제외합니다. 두 번째, 기준시가 요건입니다. 주택 및 부수 토지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 개시일 당시 6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세 번째, 임대료 증가율 요건입니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열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음으로 임대주택 수 및 임대기간의 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을 1호 이상 4년,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은 8년 이상 임대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임대주택 수 및 임대기간의 그 판단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당 과세년도 개월수가 12분의 9 이상인 경우에는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이 임대 개시일로부터 4년,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8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기간 중에 매월 말 현재 실제 임대하는 임대주택이 1호 이상인 개월수가 단기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43개월, 그리고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등인 경우에는 87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단기인 경우는 4년, 그리고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임대기간을 산정할 때 기존의 임차인의 퇴거일로부터 다음 임차인의 그 입주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기간은 임대한 기간으로 보고요. 네 번째, 이러한 임대기간을 계산을 할 때 상속이라든가 합병, 분할, 물적 분할,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상속인,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출자법인이 임대하던 임대주택을 상속인, 합병법인, 그리고 분할신설법인, 피출자법인이 취득하여 계속해서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피상속인 등의 임대기간은 상속인 등의 임대기간으로 봅니다. 다섯 번째, 당해 임대기간 중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이라든가 협의 매수를 통해서 임대주택을 처분을 하거나 임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해서 임대하는 것으로 봅니다. 여섯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사유로 당해 임대주택을 처분을 하거나 임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때에는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이후 6개월까지 기간은 임대한 기간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그 세액 감면과 관련된 과세 측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액 감면 내용을 보시면은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그 과세년도까지 당해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단기 임대인 경우에는 30%,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75%에 상당한 세액을 감면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감면받은 내국인이 1루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 그리고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에 속하는 과세년도에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그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소득세로 납부해야 됩니다. 그 납부 내역을 보시면은 첫 번째, 감면받은 세액 전에 그리고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등을 4년 이상 임대를 했지만 8년 미만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당해 감면받은 세액이 60%와 이자 상당 가산액, 즉 감면받은 세액에 감면받은 과세년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년도의 종료일까지 기간을 곱하시고요. 1일 0.025%에 해당되는 그 율을 곱하신 금액을 이자 상당 가산액으로 해서 감면받은 세액에 플러스해서 납부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감면받은 내국인이 1호 이상의 그 임대주택을 그 의무 임대 기간 동안 부득이하게 임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때에는 그 가산세 등을 이제 배제하는데요. 그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산 또는 강제 집행에 따라 임대주택을 처분을 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두 번째,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세 번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대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이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때에는 당해 세액을 추징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소형 임대주택에 대한 세액 감면의 배제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득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그리고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가 됩니다. 두 번째, 신고 내용의 탄류 등으로 인하여 그 경정하는 경우와 당해 납세자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금액을 감면 배제합니다. 세 번째, 사업용 계좌 미신고,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자의 미가입, 그리고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을 발급 거부하거나 허위 발급한 경우에는 당해 감면이 배제가 됩니다. 다음으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과 관련된 최저한세와 농특세 적용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면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고요. 또한 당해 감면세액의 20%에 해당되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가 됩니다. 세 번째, 감면 신청입니다. 해당 과세년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 감면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공주택 사업자로의 지정을 증명하는 서류. 두 번째, 임대조건 신고 증명서. 세 번째, 표준 임대차 계약서 사본. 그리고 네 번째, 임대차 계약 신고 이력 확인서를 첨부하셔가지고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상에서 오늘은 주택 임대 소득과 관련하여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다가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